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머장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자 사장이 나왔는데 본인도 여자를 안 뽑는다 라고 말을 하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남자 사장이 한 말이 아니라요, 여자 사장님이 한 말들이어서 제가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솔직히 저도 여자를 안 뽑습니다 라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들이 하는 말의 이유를 들어보면요, 반박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이런 구조 때문에 여자분들은 평생을 살면서 벌 벌게 된다라는 것들도 되거든요. 남자가 100을 벌 때 여자는 69. 이게 바뀐 적이 없습니다. 비단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 구조 때문에 남자도 갈려나가고 있어요. 오늘 그 판을 들여다볼 거예요. 저도 여러 대표님들을 만나봤지만 사장님들은 감정만으로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계산기로 엄청나게 두드려가면서 사람을 뽑거든요. 물론 이제 배신당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 보면요, 3년을 투자해서 겨우 쓸만해졌는데 임신하면 1년이 빠집니다. 대체 인력을 줄여야 되고 교육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 비용이 원래 직원 연봉에 150에서 200이 들어요. 1년 뒤에 복귀해도 바로 전력 투입이 안 돼요. 바뀐 업무를 다시 배워야 돼요. 근데 같은 조건의 남자는요, 이 리스크가 아예 없어요. 3년 투자하면 3년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장이라면요, 같은 능력 그리고 같은 스펙, 한 명은 남자, 한 명은 여자, 누굴 뽑겠습니까?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진짜 잔인하지만 답은 솔직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남자 사장님들만의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여자 사장님들도 같은 계산을 합니다. 나도 여잔데 나도 출산을 겪어봤는데, 근데 사장으로서 계산하면 남자를 뽑는 게 더 이득이다. 이게 아까 그 인터뷰예요. 차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비즈니스 논리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우리 한국 회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칼퇴문화요?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오늘 좀 남아서 이걸 끝내자, 아니면 이제 주말에 나와서 이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지방 출장을 내일 좀 바로 나갈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거를 수용하는 게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 회사의 그런 문화에 자리 잡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한테 이런 걸 시키면요, 일단은 해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요, 안 하면 잘리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일반화 시키려는 게 아니라 여자한테 이런 걸 시키면요, 왜 해야 하는데요? 가 먼저 나올 수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먼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업무 범위가 아닌데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나쁜 거냐? 이게 사실 정말 합리적인 거거든요. 진짜로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사실 맞는 거거든요. 근데 사장 입장에서는요, 왜? 를 묻는 직원보다 네 하겠습니다 하는 직원이 편합니다. 머장같이요. 이게 좋은 문화냐? 나쁜 문화입니다, 사실상. 근데 현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요, 남자들이 까라면 까! 라고 하는 게 훌륭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선택지가 아예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면 잘리고, 잘리면 나는 가장으로서, 남자로서, 그 생식기 달린 남자로서 나는 진짜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 공포로 버티는 거예요. 여자 직원들이 왜요? 라고 묻는 거는 정말 합리적입니다. 남자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는 게 생존입니다. 둘 다 시스템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현장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무거운 짐 나르기, 전등 교체, 야간 당직, 지방 출장, 이런 일들이 생기면요, 제 담당이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그 몫이 누구한테 가냐? 옆에 있는 남자 직원한테 가요. 한 번이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쌓이면요, 이걸 왜 나만 맨날 하지? 쟤는 왜 맨날 안 해? 같은 월급 받잖아. 저 여자는 왜 안 해? 이 불만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여자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체력적으로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30kg 박스를 여자한테 들라고 하면 그건 사정이 나쁜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남자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힘든 일은 내가 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월급을 더 줘야지, 이게 맞는 논리가 아니에요. 힘든 일을 하는 건 맞는데 그게 여자는 덜 받아도 돼의 근거가 되면 안 돼요. 자, 네 번째, 이거는 좀 민감한데 팩트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건 좀 공격받아도 뭐 괜찮습니다. 욕하셔도 악플 달아도 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초 조직에서 내부 갈등이 많다는 건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남자 셋이면 리더가 생겨요. 그리고 여자 셋이면 왕따가 생깁니다. 이 말을 여성 CEO가 했어요. 이게 여자가 원래 그래서냐? 아니에요. 열악한 환경에서 한정된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면 누구든지 갈등이 생겨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성들이 집중된 직종이 어디예요? 저임금, 고강도, 승진기의 적용, 이 환경에서 사람이 예뻐질 수 있습니까? 남자들도 중소기업 생산직에서 동료들끼리 피 터지게 싸웁니다. 환경이 열악하면 사람이 각박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성별 문제가 아니라
환경 문제예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클라이언트가 컴플레인을 걸었어요. 이번 납품 품질이 왜 이럽니까? 남자 직원한테 시키면요, 죄송합니다, 바로 수정해서 내일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해결부터 해요. 여자 직원한테 시키면요, 이게 왜 문제가 됐는지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상황 파악부터 해요. 어느 쪽이 맞냐? 근데 사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면요, 여자 쪽이 맞을 수도 있어요. 원인을 파악해야 재발을 막으니까. 근데 사장 입장에서는요, 지금 당장 불 끄는 게 급해요. 원인은 나중에 파악하고 일단 불부터 꺼. 이게 맞잖아요. 속도 차이가 쌓이면 남자가 일 처리가 빠르다라는 인식이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빠른 거냐? 아니에요. 진짜 해결한 거냐도 되게 애매해지는 순간이 와요. 근데 사장 눈에는 빨라 보여요. 그게 평가에 반영된다고요. 제가 인터뷰 채널을 운영하면서 여러 이제 중소기업 사장님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같은 월급 줄 거면 남자를 뽑는 게 더 편합니다. 여직원한테 야근 시키면 눈치 봐야 되고, 험한 일 시키기 되게 미안하고, 임신하면 자리 비는 건 현실이고, 이게 차별이냐? 사장 입장에서는 효율이에요. 막 부려도 뒷말이 없는 사람과, 그리고 시킬 때마다 고려해야 될 게 많은 사람이랑 이렇게 비교를 하면요, 그러니까 존나 잔인하지만, 그러니까 사장의 계산기에는 남자가 가성비 좋은 그런 부품이에요. 근데 이게 좋은 거냐? 당연히 아니에요. 사람을 부품으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요. 남자를 막 부려도 되는 부품으로 보는 것도 차별이에요. 근데 여자를 비용이 많이 드는 부품으로 보는 것도 차별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둘 다 부품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를 이용하고 헐뜯고 있어요. 부품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숫자를 한번 볼게요. 대한민국 남녀 임금 격차가 31.1%. 남자가 100만 원 벌 때 여자는 얼마 벌 것 같습니까? 69만 원 법니다. 이게 OECD 가입 이후에 27년 연속 1위예요.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 1등이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27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이거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같은 일 하는데 여자라서 덜 주는 거구나. 근데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같은 회사, 같은 직급, 같은 업무에서 여자라서 월급 더 못 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불법이에요. 이러면 고소당해요. 그러면 31.1%는 어디서 오냐? 세 가지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고임금 직종이 어디냐면요, IT, 엔지니어링, 금융, 중화공업, 이 중에 누가 많냐면요, 당연하게도 이런 분야에 누가 많냐면요, 남자가 많습니다. 근데 저임금 직종이 어디냐면요, 서비스업, 교육, 사무보조, 돌봄, 이 분야에 누가 많냐면요, 여자가 압도적입니다. 근데 그거는 여자가 골라서 간 거잖아요. 이런 말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요, 진짜 본인이 골라서 간 거예요. 여자아이가 어릴 때 나 엔지니어링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여자가 공대?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남자애가 나 간호사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남자가 무슨 간호사?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습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쌓여온 거잖아요. 여자는 이 분야고 남자는 이 분야, 이렇게 사회가 밀어넣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고임금 분야에 남자가 몰리고 저임금 분야에 여자가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평균 임금을 재면 당연히 격차가 나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는데 덜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일을 하게 된 원인이 순수한 선택이냐 아니면 사회적 유도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가 더 잔인해요. 이건 직장인 임금 그래프를 보면요, 20대까지는 사실 남녀 임금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신입 때 차이가 진짜 크지가 않거든요. 근데 29살을 넘기면요, 그래프가 아예 훅 꺾여요. 남자는 계속 올라가는데 여자는 멈추거나 떨어집니다. 왜냐? 29이면 뭐가 있어요? 결혼 정년기잖아요. 출산 가능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이제 결혼을 좀 늦게 하기도 하니까, 출산도 좀 늦게 하긴 하니까, 이제 기업이 29살 여자 직원을 볼 때 이 사람이 곧 결혼하면 빠질 텐데, 이런 계산을 미리 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출산 계획도 없어요. 근데 기업은 미래의 리스크까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임금에 반영을 해요. 결혼 안 한 여자들한테도 예비 엄마 딱지를 붙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신체적인 페널티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지금 현재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미혼이든 기혼이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29살 임금 그래프가 29살부터 임금 그래프가 꺾이는 거예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성별이 곧 리스크가 되는 구조예요. 여기서 경제학 용어로 한번 제가 좀 유식한 척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드 잡이라는 말이 있어요. 탐욕스러운 일자리. 이게 뭐냐면요, 24시간 내가 부르면 와야 하는 일자리. 금융권, 법조계, 대기업 핵심 부서, 의료계, 고연봉 일자리 대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밤 11시에 이제 전화하면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주말에 갑자기 나와라 하면은 나와야 돼요. 해외 출장 가려면 내일 갈 수도 있어요. 이 일자리가 왜 탐욕스러운지 아세요? 사람의 시간을 전부 먹어치우니까요. 근데 이런 일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누구냐면요, 집에 아무 책임이 없는 사람이에요. 밤 11시에 전화가 왔는데 아이가 열이 39도예요. 회사로 가요?
병원으로 가요? 남자는요, 여보 병원 좀 다녀, 나 회사 가야 돼, 이게 돼요. 여자는요, 여보 병원 좀 다녀와, 이게 안 돼요. 본인이 가야 돼요. 남편이 안 가니까요. 그래서 여자는 이 탐욕스러운 일자리에서 밀려나요. 밀려나게 되면요, 저임금 일자리로 가요. 저임금 일자리에 가면 평균이 떨어져요. 이게 31.1%의 핵심 메커니즘이에요. 고연봉 일자리가 돌봄 책임이 없는 사람 전용이니까 돌봄을 떠하는 여자가 구조적으로 밀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남자도 짚어야 돼요. 남자들이 이 탐욕스러운 일자리에서 돈을 버는 건 진짜 맞아요. 이게 사실이에요, 진짜로. 근데 가족들이랑 시간을 못 보내요. 아이가 처음 같은 날을 못 봐요. 아이 생일에 야근해요. 아내랑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건강이 망가져요. 비만 편에서 다뤘잖아요. 사무직이 진짜 빠르게 망가진다고. 남자가 돈을 더 벌어요. 근데 그 돈은 인생을 갈아 넣은 대가예요. 공짜로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이거는 좀 공감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여자들이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 1, 2년을 다녀왔어요. 복귀하면 어떻게 되냐? 같은 자리가 없습니다. 후배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본인은 한 단계 낮은 자리로 복귀를 해요. 그리고 승진 페이스에서, 승진 레이스에서 밀려나요. 같은 동기 남자들은 과장인데 본인은 아직 대리예요. 이게 쌓이면요, 10년 차의 남자는 부장이고 여자는 과장이에요. 같은 능력인데 경력이 1, 2년 끊긴 것 때문에 평생 한 단계씩 밀리는 거예요. 그 한 단계가 임금 차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27년째 31.1%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여자가 사라져요. 신입이나 대리까지는요, 남녀 비율이 비슷해요. 과장부터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부장급이면 남자들이 진짜 압도적으로 많아요. 임원은요, 여자가 거의 없어요. 왜냐? 임원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야근, 출장, 회식, 주말 근무? 언제든 회사를 위해서 올인할 수 있는 사람. 자, 이 기준이 누구한테 맞춰져 있냐면요, 가정에 아무 책임이 없는 남자들한테 맞춰져 있어요. 집에 아이가 있는 여자가 주말마다 출장을 가고 밤마다 회식을 가고 이걸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있겠죠. 그걸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구조적으로 훨씬 진짜 어렵잖아요. 이게 유리천장이에요. 보이지 않는 천장. 세상이 변했다고 늘 말을 하지만 어쨌든 지금 세상은 이렇습니다. 올라가려고 하면 머리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자들이 돈 안 되는 직종만 골라서 가서 그렇지, 여자들이 야근을 안 해서 그렇지, 출산하고 경력 단절이 되니까 그렇지, 이게 전부 여자 탓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여자가 저임금 직종을 골라서 간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밀어 넣은 거예요. 야근을 안 하는 게 여자 탓입니까? 야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안 가니까 여자가 가는 거예요. 물론 뭐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면 이게 또 남자 탓이냐?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게, 남자들이 일은 남자, 육아는 여자 이렇게 정한 겁니까? 남자들도 시스템이 시킨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는 돈을 벌어야 돼, 아니면 이제 가장이 돼야 돼, 가지고 먹여 살려야 돼, 이런 압박 때문에 야근을 하는 거잖아요. 이 압박 때문에 까라면 까라는 문화가 생긴 거잖아요. 우리 군대부터 그랬잖아요. 솔직히 남자들이 육아휴직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야, 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이냐, 승진 포기한 거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자분들이 이런 댓글을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들이 육아하면 되지. 근데 남자들이 육아휴직을 쓴다고 하고 그리고 육아를 책임진다라고 하면 아직도 사회가 안 좋게 봐요. 여자는 돌봄을 하라 고 밀려나고, 남자는 돈을 벌라 고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밀린 거잖아요.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장이 나쁜 거냐? 아까 계산했잖아요. 출산휴가, 대체인력 비용, 업무 공백, 이걸 기업에서 떠안는 구조에서 여자를 안 뽑는 건 나쁜 판단이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잔인하지만 진짜 사실이에요. 사장이 여자도 뽑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어도 그 비용을 회사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국가가 안 도와주면 사장 혼자 어떻게 그걸 감당해요? 결국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출산과 육아라는 거는 개인의 일이 아니라 사회의 일이잖아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거는 그 나라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에요. 근데 그 비용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요, 기업이 지고 있어요. 개인이 지고 있어요. 특히 여자가 지고 있어요. 국가는 뭘 하고 있냐면요, 출산 장려합니다, 아이 나오세요, 이 말만 하고 있어요. 돌봄 비용을 국가가 안 지니까 기업이 여자는 곧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기업이 여자를 곧 비용으로 보니까 여자를 안 뽑는 거예요. 여자를 안 뽑으니까 여자 임금이 안 올라갑니다. 임금이 안 올라가니까 여자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기가 되게 어렵고, 독립하기가 어려우니까 결혼해서 남자들한테 경제력을 요구하고, 남자들한테 경제력을 요구하니까 남자는 또 300충 소리를 듣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것들이 전부 여기로 와요. 근데 이건 꼭 알아야 돼요. 2026년 현재에 20대 인구보다 70대 인구가 되게 많아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자를 안 뽑는 게 여전히 합리적인 판단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솔직히 자멸이에요. 토스라는 회사도 있잖아요. 임원도 육아휴직 2년 줘요. LG는 유연근무제를 넓히고 있어요. 이 회사가 착해서 그런 거냐? 아니에요. 우수한 인재를 독점하기 위한 전략이에요. 여자도 뽑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자가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자를 뽑는 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여자가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해결책이에요. 근데 그 구조를 만드는 건 사장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국가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뭐 구조 탓하고 시스템 탓하고 막 이러라고 내가 영상 만드는 건 아니고, 여자분들도 유리천장 때문에 안 돼요 라고 외치면서 본인 경쟁력은 안 올리는 거 아닙니까? 같은 조건이면 남자를 뽑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 현실이 부당한 건 맞아요. 근데 그 부당한 현실 앞에서 부당하다라고만 외치면서 바뀌는 건 없어요. 부당한 시스템 안에서도 선택받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시스템 참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자분들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자는 야근 안 하잖아. 쟤는 빨리 퇴근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은 결혼해서 육아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여자가 어린이집 데리러 가니까 야근을 못 하는 건데, 본인이 가면 여자가 야근할 수 있잖아요. 우리 회사가 여자가 없어서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육아를 안 하니까 여자가 일을 못 하는 거 아닌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300충 얘기를 했었잖아요. 남자 평균 급여가 426만원, 여자 평균 급여가 279만원. 여자 평균이 279예요. 300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남자한테 300충이라고 하잖아요. 본인이 280을 벌면서 상대방한테 500을 요구해요. 이것도 이상하고요. 남자가 429를 벌면서 여자는 280밖에 못 벌잖아 라고 하는 것도 이상해요. 솔직히 280만 원을 버는 이유를 오늘 봤잖아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입구가 다르고 29살에 꺾이고 경력이 끊기고 승진해서 밀리니까 280이 되는 거예요.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진실을 놓쳐요. 남녀 임금 격차를 보면요, 남자는 우리가 더 힘들게 일하니까 더 받는 거지라고 해요. 보통은 진짜로. 근데 여자는 같은 일을 하는데 차별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둘 다 시스템이 짜놓은 판 위에서 싸우는 거예요. 남자한테는 돈 벌어라고 하고 여자한테는 아이 키워라라고 하고, 그리고 왜 임금 격차가 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격차를 만든 게 남자도 여자도 아니에요. 그 판을 짠 시스템이에요. 근데 시스템에서 남녀가 싸우면 시스템은 안 바뀌고 사람만 지치잖아요. 솔직히 여사장도 여자를 안 뽑는 이유, 차별이 아니라 비용입니다. 근데 그 비용을 만든 건 시스템이에요. 27년째 31%. 이 숫자가 바뀌려면 남녀가 서로를 탓할 게 아니라 이 판을 짠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근데 그 시스템을 바뀌길 기다리면서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이 영상은 회사 동료들한테 공유해주세요. 남녀 모두요. 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